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 건보료 폭탄 막는 법. 회사를 그만두면 한동안은 좀 쉬어야지. 아침마다 지하철 안에서 꾸벅꾸벅 졸던 그 시간, 이제는 천천히 커피 한잔 하면서 보내야지.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 첫 달 우편함에 도착한 고지서를 보고 그 여유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로고 아래 적힌 금액. 매달 내야 할 건보료가 생각보다 훨씬 높죠. 심지어 월급이 없는데도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보료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좌우하는 지속 비용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주택대출, 생활비, 자녀 지원금은 미리 계산하지만 건보료는 자동으로 해결되겠지 하고 넘깁니다. 문제는 퇴직 직후 12년간 그 부담이 폭탄처럼 불시에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1. 퇴직 후 건보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퇴직 전까지는 회사가 건보료의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었다면 실제로는 1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대신 냈던 거죠.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퇴직금, 연금, 주식 매도 차익, 심지어 소유한 부동산까지 소득과 재산으로 반영돼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생활비는 줄었는데 건보료는 오히려 훌쩍 뛰는 일이 벌어집니다. 2. 현실에서 마주친 세 가지 사례. 사례 1. 퇴직금 받고 바로 건보료 2배. 김성호 62씨는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아 노후 생활비와 여행 경비로 쓰려 했지만 퇴직 직후 건보료가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의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소득으로 잡히면서 건강보험료가 1년 이상 높게 책정된 겁니다. 김 씨는 퇴직금은 생활비로 쓰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건보료로 매달 가게가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2. 주식 팔았더니 건보료 폭탄. 박미정 59씨는 퇴직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유하던 주식을 일부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 다음 해 건보료가 월 1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식 매도 차익이 금융소득으로 잡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겁니다. 박 씨는 그냥 현금 만들려고 판 건데 이게 건보료에 영향을 준다는 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사례 3. 아파트 한 채인데도 부담. 최재호 65씨는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시세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거의 없는데 재산 가액 때문에 건보료가 월 20만 원이 넘게 부과됩니다. 집 팔아서 전세로 갈까 고민했지만 생활 기반을 떠나기 싫어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전문가가 말하는 건보료의 함정. 건보료의 무서운 점은 소득이 없어도 부과된다는 겁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뿐 아니라 금융소득이자 배당, 퇴직금의 일부, 주식 매도 차익, 임대소득까지 다 포함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소득 반영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 11월부터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확 줄었는데도 건보료는 그대로거나 더 오르는 시차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4. 건보료 폭탄 피하는 실전 전략. 퇴직 전 6개월이 골든타임. 퇴직하기 전 소득 구조를 미리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후 큰 금액의 금융상품 해약이나 주식 매도는 피하고 몇 년에 걸쳐 나눠서 현금화하는 게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제도 활용하기.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면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고 의료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까다로운 기준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규모 조정하기. 시세가 높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 수익이 없다면 오히려 건보료 부담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일부는 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 고민하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해당 해의 소득이 급증해 건보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보료 경감 제도 적극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건보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경우, 재산이 감소한 경우 등입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그냥 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5. 은퇴 전 준비가 절반의 해답.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 모으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보료와 같은 고정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계획하는 것이 재산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보료는 노후 생활비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20만 원만 줄여도 1년에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건보료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은퇴는 마치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비싼 숙박료를 만나면 일정이 꼬이듯 노후 생활에서도 건보료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획을 흔듭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소득 재산 변화가 내 건보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과 모르고 맞닥뜨린 사람의 노후는 전혀 다릅니다. 은퇴 후 첫 달 우편함 속 고지서를 보며 깜짝 놀랄지 예상했던 금액이네 하고 웃을지는 전적으로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건 결국 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퇴직 후 건보료 문제는 단순히 돈이 많이 나간다는 불만을 넘어 노후 생활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야 해요. 1. 건보료 산정 구조부터 제대로 알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퇴직하면 대부분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서 건보료가 자동 공제되고 회사가 절반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건보료를 산출하고 전액을 납부해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과 재산의 범위입니다. 소득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소득, 퇴직소득 일부,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부동산이 클수록 건보료가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이 있으면 연간 금융소득이 없어도 1억 원 재산 가액이 건보료 산정에 반영돼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사례와 수치로 보는 건보료 변화. 사례 A- 퇴직금 일시금 수령 후 건보료 증가. 50대 후반 김씨는 3억 원 퇴직금을 한꺼번에 수령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산정하고 5년간 나눠서 소득으로 분할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퇴직금을 5년으로 나누면 매년 6천만 원씩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 결과 건보료 산정 기준 소득이 갑자기 뛰면서 퇴직 전월 15만 원이던 건보료가 퇴직 후 월 4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일시금 퇴직금 수령은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키울 수 있으니 연금형 퇴직금을 선택하거나 소득이 적은 해에 분할 수령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례 B- 금융소득 과다 반영 문제. 퇴직 후 주식이나 펀드를 대량 매도한 이 씨는 1억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자 배당뿐 아니라 주식 매도 차익도 소득에 포함해 건보료를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연도 건보료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뛰었고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매도 시점을 분산하거나 금융상품의 종류를 다변화해 소득의 분산 효과를 노리는 게 현실적인 방책입니다. 사례 C- 재산보험료 영향, 부동산이 변수다. 최 씨 부부는 은퇴 후 7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없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건보료 산정 시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만약 이 부부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다면 재산 평가액이 줄어들어 건보료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주거 안정성과 재산 가치 상승 기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건보료 절감 팁과 주의할 점. 퇴직 전 퇴직금 수령 방법 꼼꼼히 따져보기.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중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특히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보료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 세액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 분산 전략. 주식 매도, 금융상품 해약 등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23년에 걸쳐 분산하는 게 보험료 급증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재산 규모 조절과 주거 형태 재검토. 부동산 처분 후 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건보료 경감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매도 시기와 주거 안정성,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점검.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일부 기준 3,400만 원 이하와 재산 3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건보료 경감 및 감면 제도 적극 활용. 소득 재산 감소 시 건보료 감면 신청은 반드시 하세요. 예컨대 코로나19 피해자나 장애인, 저소득층은 별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 주의. 건보료를 내지 못하면 연체료와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니 어려울 때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의 분납이나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4. 꼭 기억해야 할 전문가 조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은 복잡한 공식과 각종 소득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혼자 계산하기 어려우니 꼭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금융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세무사 또는 재무설계사와 협의해 소득 재산 분산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 갑자기 증가하는 건보료가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직 12년 전부터는 소득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험료 변동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시 피부양자 전환, 감면 신청 등 적극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 결론 건보료는 노후 재정 관리의 필수 요소.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니라 평생 내야 하는 생활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금과 저축만큼 혹은 그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내 건보료는 얼마나 나올까? 퇴직금과 금융소득은 어떻게 관리해야 부담이 적을까?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은 어떻게 조정해야 좋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의 건보료 폭탄에 허덕이며 재정적 고통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습니다. 은퇴 준비의 완성은 내가 평생 부담할 고정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조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주변 전문가와 상담 일정을 잡아보세요. 내 평생 건강과 노후 재정 안정, 그리고 마음 편한 은퇴 생활은 바로 지금의 건보료 관리에서 출발합니다.